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첫 책,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 라는 책의 저자, 우리 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닉네임 풀 대표라는 닉네임 쓰시고, 네. 본명은 박상용. 네, 박상용입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좀 친한 지인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제 강의장에서 서로 만나서 지금 몇 년째 서로 이제 인연을 나누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책을, 너무나 좋은 책을 쓰시고 해서 제가 책 소개도 좀 드리고, 또 우리 풀 대표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네. 소개도 드릴 겸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라서. 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안 읽어보신 분들께 네.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무엇에 대해서 쓴 책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잃지 않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넣었던 어떤 나만의 자산을 잃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기 위한 단계별의 학습 방법을 제가 책 속에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네. 예컨대 지금 저기 우리 황 PD, 네. 정 PD 이런 네. 진짜 한 30살 남짓의 청년들, 네. 이런 사람들도 이 책 읽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박대리라고 지금 박 과장이 아니라 박대리. 오. 네. 이 책 자체에서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 떨렸었거든요. 저도 처음이 기억이 나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한 30m 전부터 너무 심장이 예, 엄청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 소장님이 알게 되면은 나 얼마나 무시하고 혹시 사기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고스란히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이 책 속에서 스토리로 좀 풀어보았습니다. 이야, 이 얘기만 들어도 네. 약을 잘 파시네. 제가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봅시다. 예컨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투자금도 많지는 않아. 맞아요.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나 이 정도 돈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빅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그런 투자 지역이나 뭐 집이나 이런 거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대략적인 걸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매매 가격의 상승과 비례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닌 것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근접한 것들은 6가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 6가지는 이제 크게 이제 인구수와 세대수. 인구수와 세대수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층이 넓어지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게 포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인구수가 많고 늘어나고 네. 세대수가 늘어나는 네. 그런 지역에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그 도에서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지방도에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는 그 도에서는 메인인 지역. 그런 지역이나 예. 도시. 근데 그 도에 광역시가 있어버리면 얘는 메인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역시가 있게 되면 그 광역시를 봐야 되겠고 광역시가 없다면은 메인인 도시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율. 네. 전세가율이 오른다고 해서 상승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내가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되거든요. 이게 적게 되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같이 보게 되는 데이터가 되었었고요. 네,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공급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과 헌 아파트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즉,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수가 줄어들게 될 테고 헌 아파트에 대한 공급, 즉 매물이 떨어지게 되면 매물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지고 미분양이 적어지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수요는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의 양을 가지고 반대로 보니까 이게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이걸 예측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또한도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책 속에 어느 정도 쉽게 그려놓으셨다는 네. 거죠. 그리고 책 속에도 어떻게 들어가면은 뭐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도 다 알려주게 되거든요. 네. 네. 또 하나는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네.
미분양이라는 거는 그 지역 안에서 수요가 지금 적어지고 있다. 혹은 수요가 똑같은데 공급이 많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수요는 똑같지만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해서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수요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바로미터, 그 측정기가 바로 미분양 수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평당 증감률입니다. 평당 증감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격으로 매겨버리면은 평형대가 크면은 가격이 높아버리니까 평당 가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과거에도 쭉 보다 보니까 가격이 급하게 떨어졌던 모든 지역들은 한번 그 전에 한 1년, 2년 전에 급하게 상승했었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적정 거래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그냥 한 이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생기면은 가격이 올라가더라, 떨어지더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또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즉 달성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 이 지역은 이제부터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가지의 기준을, 네.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 놨다. 네.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몇 가지 지역에 대한 언급도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울산부터 시작해서 울산, 창원, 청주, 네. 전주, 천안까지 5개 지역. 네. 유독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중에 5개 도시만 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5개 도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 지역의 대장인가요? 그 지역의 대장인 것도 있고, 네. 이 5개 지역들은 하락을 오랫동안 경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한참 하락을 하고 있었었는데 언제나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5개를 쓰고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 이 지역들이 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지역들을 가지고 한 지역을 분석을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이 지역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이 5개 도시에 대해서 잘 적어 놓으신 거네. 네. 우리 애플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고 네. 조사하고 참고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네. 하는 그 중요한 요인들을 다 적어 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나라 과거 부동산 역사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죠? 네. 과거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쫙 지금 네. 훑어서, 이거 굉장한 공부거든. 이거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또는 또 이제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공부예요. 네. 그 시장, 이 이 분야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거쳐왔고 네. 어떤 역사가 있었고 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과거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현재에 대입시키고 네. 미래를 예측하고, 네. 이게 결국 투자고 사업이고 네, 맞아요. 이런 거거든. 네. 그것만큼 큰 공부가 없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공부도. 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거의 지난 상승기, 지난 네. 이전 한 10년 전, 15년 전 상승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지난 시장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해도 네. 앞으로 전개될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뭐 경기 상황 뭐 이런 거하고도 무관하게 네.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인데 여기 상황이 다르고 저기 상황이 다르고 여기 상황이 다 달라. 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투자하기에 지금 아주 너무나 좋은 시기인 곳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늦은 지역도 있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네. 그게 각 지역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르고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뭐 호재가 다르고 이런 게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럼 네. 우리가 그것을 잘 공부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런 투자 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투자해서 돈 벌기 굉장히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좀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정부 규제도 그렇고 뭐 네.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년보다는 좀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좋은 지역,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같이 강의도 듣고 네.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면서 네. 그러면서 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